있었던 코스피 오늘은 그러나 2,000선 아래쪽으로 교정받으면서 끝이 났습니다. 2,000선 중심으로 본다면 4거래일 만에 이자를 맨 앞에서 반납한 것인데요. 외국인이 9거래일 만에 한 1,000억대 소폭 팔았고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이 투심권 중심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프로그램 쪽은 막판에 차익 쪽 매도는 많이 거둬졌지만 어쨌거나 오늘은 매도 우위였는데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전일에 큰 공헌을 했었는데 삼성전자는 결국 보합권으로 그냥 그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현대차만 시총 상위주 가운데 소폭 오르며 끝난 것도 특징인데요. 환율이 급등했다고 합니다. 1,130원대 진입에 성공했는지 여부도 종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혜성 캐스터. 네, 여기는 시황센터입니다. 그리스발 소식에 하루하루 국내 시장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모습입니다. 2월 16일 국내 상황 어떻게 마감됐는지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2,000선이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이 순매수 행진을 멈춘 데다가 프로그램이 기관이 대거 물량을 내놓으면서 오늘 지수 하락을 부추기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 마감 지수입니다. 어제보다 1.38% 하락한 1997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개인만이 강력한 매수 우위를 보였지만 지수 상승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매매가 1,000억 원 넘게 출회되고 또 기관이 3,000억 원 넘는 매도 우위를 보였지만 보인 가운데 외국인까지 아군이 되었죠. 오늘 외국인도 1,000억 원 넘는 매도 우위 보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마감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약세로 출발해 장중 상승 반전하면서 꿋꿋하게 강보합권 유지했는데요. 기관의 힘이 힘겨웠나 봅니다. 8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마감 지수는요. 어제보다 0.48% 하락한 535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오늘 기관만이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기관이 399억 원 매수했고요. 개인과 외국인은 소폭 매도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입니다. 환율이 미국의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가 줄어들면서 유로달러 환율이 급락한 데에 따라서 하루 만에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오늘 환율은요. 어제보다 10원 40전 상승한 1,131원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증권과 은행, 금융업과 화학업종이 2% 안팎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삼성전자는 보합권에서 오늘 거래 마쳤고요. 현대차가 유일하게 0.23% 오르면서 21만 9천 원에 오늘 종가 기록했습니다. 포스코는 2% 넘게 빠졌고요. LG화학 역시 3.47% 빠지면서 40만 3,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4% 넘게 빠지면서 오늘 31만 8천 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신한지주와 KB금융 역시 3% 넘게 빠지면서 오늘 하락했고요. 하이닉스도 1% 넘게 빠졌네요. 2만 8,7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 본격 판매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급등했습니다. 또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다는 평가가 더해지면서 오늘 주가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이었는데요. 3% 가까이 오르면서 36,7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CJENM은 실적 부진에도 오늘 상승했죠. 기관과 프로그램 매매가 순매수 보이면서 강세 보였는데요. 오늘 2% 가까이 오르면서 31,2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0.55% 강보 합권에서 오늘 거래 마쳤고요. 네오이즈게임즈는 지난해 실적 호조에 힘입어서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 오늘 6% 넘게 오르면서 43,3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하루 만에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으면서 오늘 IT 주가가 하락했는데요. 삼성전자는 오후 들어서 다시 상승 전환하는 모습이었죠. 장중 114만 원까지 뛰면서 오늘 하루 또다시 최고가를 경신했는데요. 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LG전자는 1% 넘게 빠졌고요. 하이닉스도 28,700원에 오늘 종가 기록했습니다. LG디스플레이는 3% 넘게 빠졌네요. 조선주가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루 만에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4% 넘게 빠졌고요. 삼성중공업도 1.69% 내리면서 오늘 37,7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STX 조선해양도 5% 넘게 빠졌네요. 오늘 16,3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석유화학주가 최근 주가가 급등한 가운데 예상보다 더딘 마진 개선으로
1분기 실적이 예상을 하회할 것이라는 분석에 오늘 하락세 보였는데요. LG화학이 3% 넘게 빠졌고요. S오일과 호남석유도 3% 넘게 빠지면서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GS는 2.82% 빠지면서 68,80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엔터테인먼트주가 해외 시장으로 연일 진출하고 있어 수익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오늘도 연일 강세 보였습니다. YG엔터테인먼트는 10% 가깝게 오늘 급등하면서 57,800원에 거래 마쳤고요. SM도 2% 넘게 올랐네요. IB스포츠는 3.96% 오르면서 오늘 2,36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제약주 살펴보겠습니다. 약품값 인하에 대한 우려감에 제약주가 오늘 약세 보였습니다. 유한양행은 1% 넘게 하락했고요. LG생명과학도 2.55% 내리면서 36,3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경동나비엔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경동나비엔이 에너지 절감 보일러로 1억 불 수출탑을 받으면서 차세대 에너지 사업에 주력한다는 소식에 오늘 강세 보였습니다. 상한가 기록하면서 6,760원에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천리가 소액주주와 외국계 3대 주주의 주주 제한으로 인한 경영권 분쟁 전망에 오늘 하루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강세 보였는데요. 10% 넘게 오늘 오르면서 10만 4천 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코스피 종가 1997.45, 코스닥 종가 535.30, 여의도의 시각은 어떤지 확인해 볼까요? 대신증권의 최진 책임연구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도 막판에 외국인 현선물 매도 규모 조금 줄이면서 끝내준 것 같은데 환율이 10원이나 넘게 급등했네요. 예. 일단 금일 증시 같은 경우에서는 그리스 관련 악재가 지속 가운데 장중 약세 흐름이 좀 더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금일 증시의 특징을 좀 살펴보자면은 그리스 지원 문제 관련돼서 불확실성이 여전히 좀 더 자리 잡고 있고요. 간밤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서는 2012년 들어서 일간 기준으로 하락폭이 두드러지게 좀 나타나는 등 투자 심리는 좀 다소 냉각되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일 같은 경우에서는 투신권을 중심으로 한 기관들의 차익 매물도 계속 이어지면서 장중 낙폭을 이어간 끝에 2000선이 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은 일단은 지수가 기관 조정 국면에서 일단은 추가 조정을 방어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과 유럽을 비롯해서 엔화 약세를 유도하기 위한 일본까지 유동성 확대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증시 주변을 둘러싼 유동성 확대 분위기는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한편 유동성이 늘어나는 만큼 자산 선택의 기준은 좀 더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그 위험 선호와 관련돼서 그 국내 원달러 환율의 강세는 업종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점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늘 금일 환율이 일단 10원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기는 하지만은 환율의 강세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외국인 차익 실현의 빌미로 볼 수 있는 1,100원 선까지의 저항은 일단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경쟁적으로 그 유동성 공급을 계속 내놓고 있기 때문에 원화만의 강세를 이어가기는 좀 더 힘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은 원화 환율이 강세로 가더라도 빠른 하락은 좀 막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업종 선택을 보실 때 일단은 그 원화 강세에 초점을 둔 업종 전략보다는 위험 선호 강화에 기반하여서 1월달 상승률이 높아졌던 조선건설 업종과 IT 업종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화 강세 베팅하기보다는 위험 선호 현상이 조금 더 커질 것을 감안해서 조선, 건설, IT 쪽을 관심 종목군으로 놓고 생각해보자라는 전략이었네요. 대신증권 최진 책임연구위원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스튜디오에 직접 두 분의 전문가 모셔봤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전략 한번 확인해 볼 텐데 동양증권 도남지점의 김주선 대리님 그리고 라이징스탁의 홍혜진 팀장님 모셔봤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직접 또 어떤 이슈들 챙겨오셨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죠.
네, 내일장 이슈 크게 네 가지입니다. 슬금슬금 환율 상승. 오늘은 대놓고 올랐어요. 외국인들 이제 환책 못 봐서 이탈할까? 이 부분 체크해보겠고. 두 번째, IT 숨고르기 여전히 매력적인지.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거의 안 빠졌고요. 세 번째, 현 시장에서 종목 선별하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가장 궁금한 사항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번째, 지겨운 그리스 문제 언제까지 이어지는지 그리스 얘기 끝으로 또 들려드리죠. 네, 환율이 1,130원대 뚫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오늘 정말 진입할까 했는데 막판 들어 결국에 진입을 해버렸습니다. 2월 1일 날 장중에 1,130원대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종가상 형성을 해버렸어요. 앞서서 최진 책임연구위원도 업종 선택하는 데 있어서 환율을 잘 봐야 된다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또 외국인도 같이 좀 분석을 해주세요. 일단 오늘 외국인 한 700억 정도 매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현물에서. 네. 근데 지금 어제까지만 해도 9조대 매수를 계속 유지를 하다가 오늘 700억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간 쪽에서 3천억 이상 매도를 했는데 일단은 외국인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일단 이탈한다고 보기에는 앞으로 또 짜여진 일정이나 대내 여건들이 바로 이렇게 엑시트할 만한 그런 이유가 있어 보이지는 않고요. 그동안 계속 매수하면서도 하루 이틀 정도는 좀 쉬어간 구간이 있었거든요. 그런 맥락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이 이제 슬슬 떠날 것이다라고 얘기하기 힘듭니다. 2009년에 2009년 7월 달로 기억을 하는데요. FTSE 선진국 편입지수 편입되기 전에 이제 미국에서 QE1, 2 이제 막 할 때 네. 25조까지 들어왔었거든요. 예. 지금 9조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랑 비교해도 조금 더 여력은 있다고 보고 있고요. 환율 얘기를 다시 말씀을 해드리면은 2012년 내내 환율은 이런 변동성은 있겠지만은 저는 사실 꾸준한 원화 강세 쪽으로 일단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형성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이제 재정 위기가 최대로 부각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사실은 굉장히 반감이 됐었죠. 그래서 달러가 그렇게 돈을 찍어내는데도 안전자산 쪽으로 가면서 달러가 계속 약세 기조 가던 게 좀 강세로 전환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어쨌든 간에 예전보다는 훨씬 더 위험 자산 선호에 대한 회복이 되면서 미세 달러 약세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경제학에서. 근데 그런 쪽으로 예전처럼 계속 꾸준한 달러 약세는 아니겠지만은 미세 달러 약세 국면으로 좀 진입을 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그 분께서는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조선건설을 말씀하셨거든요. 네. 근데 사실 건설 같은 경우도 원화 강세 수혜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웬만한 건설사들 외화부채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화 강세 되면은 수혜주로 또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탑픽으로는 지금 시점에서 특히 오늘 같은 날 탑픽으로는 항공업종하고 여행업종 같은 달러 강세에 베팅할 수 있는 업종에 가격 진입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는 지금 시점이 아닌가라고 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 팁으로 또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렇게 제가 원화 강세가 완만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주장한다면은 수출 기업에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원엔 환율하고 원 위안 환율을 감안했을 때는 금융위기 이전보다 여전히 높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주에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완만하게 진행이 되면은 큰 영향은 있을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일단 탑픽으로 항공 여행 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같이 이렇게 환율이 급등하거나 할 때는 오히려 매수 시점을 좀 타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네. 오늘 환율 급등한 거 사실은 원인부터 조금 체크를 해보겠고 업종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외국인 이탈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사실 그리스 우려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1,130원대 진입했다라고 보기에는 원래 있었던 자리에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QE3 안 될까 봐 그래서 1,130원 그렇죠. 뚫은 거 아닙니까? 그 말도 FOMC 회의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어제 회의록에서 이제 QE3에 대한 언급이 생각보다 안 나왔기 때문에 좀 이탈을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차피 추세적인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환율이 이 정도 선에 움직이는 거는 예전에도 좀 있었던 일이고 추세적인 부분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 저는 QE3에 대한 부분은 제가 또 언급을 자주 드렸기 때문에 네. 저한테 한 번 더 물어봐 주시는 거 아닌가 생각되는데 저는 4월이나 6월 정도에 QE3가 충분히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그 논조는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미국 제조업 지표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좀 생각보다 안 좋게 나온다고 하면은 이 부분 분명히 시행되든 안 되든 기대감은 계속 증폭시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 가지고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탈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기 힘들고 제가 그리고 오늘 준비한 표를 하나 안 보여드려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논리를 조금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표를 하나 보여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외환보유액에 따라서 환율이 어느 정도 평가 수준까지 이제 적정 환율이 어느 정도 가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표가 나오는데요. 지금 이제 주황색이 원달러 환율 지금 시점이고요. 적정 환율이 이제 회색이고 이제 살색 부분, 이 저평가 정도를 뜻하는데 살색 부분은 지금 보지 마시고 헷갈리니까 회색 부분만 보시면 적정 환율이 좀 밑으로 돼 있죠. 이게 어떻게 산출된 거냐면은 우리나라 지금 외환보유고가 3,100억 불인가요? 3,100억 불 좀 넘어가는데 3,000억 불 이상만 환율이 유지될 경우에 적정 환율을 구한 값이 1,040원 이하입니다. 이거는 블룸버그하고 한국은행 자료 바탕으로 블룸버그에서 나온 자료인데 구해놓은 자료인데 이제 해외 다른 미국이나 중국 같이 환율 비교를 해서 적정 환율 값을 구해놓은 부분인데 올해 1,050원 이하까지도 충분히 추세적으로는 우리나라 환율 보유고 감안하면은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도 환율 자체는 6%에서 9% 정도 저평가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외국인들이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2009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때 한창 환율 1,050원 밑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정도 있기 때문에 환율은 계속 이 적정 환율 부분으로 회귀하기 위해서 자석처럼 끌려가는 그런 힘을 받을 걸로 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오늘 오히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더 기억에 남으실 것 같거든요. 환율이 오늘 급등한 날 오히려 추세를 생각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예. 1,040원으로 회귀할 듯하다. 외환보유고 감안했을 때 우리 김주선 대리님 분석이었습니다. 어쨌거나 시청자분들은 단기적으로 좀 반응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환율이 급등하네. 외국인도 쭉 사더니 파네. 2,000포인트도 내주고 네. 추가 상승 여력은 얼마나 있을까요? 추가 상승 여력은 아무래도 시간이 좀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언급드렸던 부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대형주가 저항대를 뚫게 되면 그 저항대 매물 소화 과정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아무래도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좋을 때는 뭐 계속해서 돌파하면서 오를 것 같긴 하지만은 아무래도 거치고 가야 될 선을 거치면서 올라가는 것이 상당히 좀 좋다라는 걸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일단은 좀 저항권 지금 2,000포인트 이상권에서는 기관의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장에 보면은 아무래도 이 첫 번째 지지선으로 좀 작용할 구간은 지난번에 고점으로 작용했고 그다음에 지금 21선 부근이겠죠. 한 1,970포인트 정도까지는 조정을 좀 염두를 해두고 시장에 대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오늘 뭐 급락이 나왔다 그래서 여기서 뭐 시장에 대해서 뭐 포기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저감에서 가담하기 위해서는 1970포인트 정도까지 한번 기다려보시는 것도 상당히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아직까지 큰 이탈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인 마인드로 좀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만약에 조정받는다면 한 1970선까지는 내려올 수 있을 것 같다. 예, 이런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죠. 시장이 사실 어제 2025포인트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삼성전자의 덕이 큰데요. 그런 삼성전자가 오늘 사실은 장중에 한 번 더 최고가를 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들어가 있는 IT 섹터 얼마나 좀 계속해서 강할 수 있을지 먼저 김주선 대리님께 좀 여쭤보죠. 사실은 지난주 이 시간에 잠시 후에 보겠지만 포트에 삼성전자를 담고 계시잖아요. 예, 예. 더 밀리면은 사고 싶다라고 했는데 물론 가격은 안 왔지만 예, 예. 어제 사상 최고치 오늘 또 114만 원 놀라지 않으셨는지요? 뭐 어느 정도는 좀 IT 쪽으로 강세가 갈 수밖에 없는 기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애플 컴퓨터 애플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까 하는데 뭐 애플이 어제 이제 526불까지 갔다가 장중에 밀려서 497불에 끝났거든요. 근데 네.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은 이 IT 쪽 파이 자체가 일단은 미국 제조업 지수 회복되면서 미국 경기 회복되면서 커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애플 컴퓨터 같은 경우 구글하고 MS 합친 것보다 지금 시가총액이 오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강세는 지금 추세를 보셔도 5일선 타고 좀 잘 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고점이 계속 높아질수록 좀 매물은 소화 과정을 거치겠지만은 IT 쪽 강세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좀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이 큰 주식들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사실은 좀 무거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매기가 이 회사들한테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들 쪽으로 확산될 수가 있겠죠.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1등 대형주가 한번 치고 나가고 그 다음부터는 2차주들 작은 주식들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연계를 하셔서 생각하신다면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세는 여전히 유지가 되겠지만은 상승 탄력에는 조금 둔화가
나올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무거워진 삼성전자보다는 부품주, 장비주 얘기를 하고 싶으신 지금 모양인데. 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우리 홍희진 팀장님은 사실은 예전부터 대형주 할 때 네. 아니다 중소형주를 차곡차곡 매집해 놓자 하셨는데 IT에 국한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아마 그 논리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삼성전자라고 해갖고 탄력이 지금 둔화가 되고 있다. 어제 5% 급등 나왔죠. 예, 그런 네. 측면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를 해갖고 못 간다라고 지금 단전이어서 말씀드리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근데 이제 IT 섹터를 묶으려면 현재는 이제 그 핸드폰 그 다음에 지금 반도체 쪽과 같이 삼성전자와 요 세 파트를 이제 같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나랑 그 다음에 지금 핸드폰 부품주 그 다음에 지금 반도체 부품주 쪽으로 지금 나눠서 갖고 지금 같이 보시면 현재 시장에서는 이렇게보다는 오히려 좀 수익을 낼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그런 섹터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주식 자체가 현재 실적도 좋지만은 앞으로 그러니까 캐파가 더욱더 커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엘피다가 파산 위기에 좀 놓여 있다. 그러니까 근데 파산이 될지 말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은 엘피다 같은 경우에는 디램 부분에서 3위고요. 그다음에 지금 낸드 같은 경우에서도 한 4위 정도로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엘피다가 파산할 경우에 그 캐파 자체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흡수하게 되죠. 그러면은 그만큼 가격 결정력이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업황이 개선이 됐을 때는 큰 수혜를 가장 먼저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삼성전자 아니면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관련 그다음에 지금 핸드폰은 지금 사상 최대 매출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 거기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동반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기대감까지 해서 당분간은 좀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기관의 매도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아무래도 전기전자 업종 자체는 기관의 지금 힘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기관의 매수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한 IT 업종은 긍정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그리고 그 안에 섹터로 봤을 때 휴대폰 또 LP달 반사이까지 기대할 수 있는 반도체 이렇게 세 섹터를 얘기를 하셨는데 IT 내에서도 어떤 종목이 좋은지. 종목이요. 예, 종목 좀 언급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좋아하는 게 시장 점유율 좋은 종목 굉장히 좀 좋아하죠. 삼성전자가 이렇게 오를 수 있었던 것도 글로벌 MS, 그러니까 지금 점유율이 확대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좀 급등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좀 언급드리겠고, 일단 핸드폰 부품 쪽에서 지금 간단하게 좀 언급드리자면은 지금 인터플렉스나 뭐 FPC 부분에 인터플렉스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PCB 쪽에서는 일단은 뭐 대덕전자 같은 종목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앞으로 지금 성장성이 좀 기대가 되는 뭐 팹리스 업체겠죠. 지금 반도체 설계 부분에서는 뭐 실리콘웍스라든지 아나페스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성장이 예상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아몰레드 관련 수혜주는요, AP 시스템이라든지 ICD, 그다음에 지금 SFA나 또 뭐 덕산A 메타, 그러니까 이들 종목이 전부 다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는 미세화 공정의 최대 수혜주인 원익 IPX라든지 유진테크, 그다음에 지금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뭐 원익 쿼치라든지 뭐 아이테스나 테크윈 같은 이런 종목들까지 그러니까 점유율이 상당히 좀 좋죠. 이들 종목이 상당히 좀 점유율이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네요. IT 부품주나 장비주의 이름이 거의 다 언급되는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이런 얘기들이 많이들 거론돼요.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분들은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좋은지, 난 뭘 사면 좋을까, 그 종목들 사이의 차이는 뭘까, 지금 단기적으로 수익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종목은 사실 그 답을 어떻게 보면 한 종목 내지 두 종목 이름을 듣길 원하실 것 같거든요. 혹시 겹치는 종목이거나 크게 공감하는 종목, 혹은 뭐 우리 김주선 대리님만의 IT 종목 탑은 뭐예요? 일단 저는 FPCB를 탑이라고 말씀드리고 예. 그중에 탑픽이 한 2개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FPCB가 이제 좀 감이 안 오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은 제가 어릴 때 키보드 같은 거 이렇게 뜯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보시면 이제 갈색 이렇게 회로 같은 거 있거든요.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있는데 그거 잘 안 뜯는데. 뭐 쓰레기통이나 이런 데서 저는 본 적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뜯은 건 아니고. 근데 핸드폰도 마찬가지고요. 그 안에 들어간 이제 기판을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 이제 액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액트라는 회사는 LG 그룹이 주 고객사인 회사입니다. 그 뜯었을 때 나오는 그걸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플렉스컴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건 삼성전자를 이제 그 주 고객사로 하고 있고, 최근에 베트남 법인 쪽에서 이제 크게 좀 수익이 나오고 있고, 베트남 이 이슈가 좀 됐었죠. 중국보다도 인건비가 절반 정도 든다라고 나왔었고, 두 가지 그룹을 말씀해 드렸고, 인터플렉스 아까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좋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LG하고 삼성 말씀드렸는데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변화되어 있거든요, 매출처가.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고, 지금 차트를 보면 좀 높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들어가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 지금 올해 중순에도 또 새로운 게 나오거든요. 네. 근데 나오면은 지금 애플이 마치 신고가 뚫고 계속 갔었던 것처럼 이 이녹스나 뭐 이런 부분, FPCB 마찬가지고 그 PCB 쪽 마치 삼성전자처럼 지금 계속 신고점 뚫으면서 가고 있는데 삼성전자보다 가볍게 좀 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작은 주식이 더 많이 갈 가능성이 있겠죠. 이 정도 말씀드리면은 그 정도는 좀 찾아보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뭐 참고로 잠시 후에 이렇게 말씀하신 김주선 대리 포트에는 삼성전자가 있고요. 좀 전에 또 김주선 대리도 언급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던 이녹스라는 FPCB 종목도 이미 홍희진 팀장님이 갖고 계십니다. 신규로도 살 수 있는지 또 대응법 잠시 후에 좀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세 번째 이슈 가볼까요? 현 시장에서 종목 선별 방법은 아까 수많은 종목을 얘기해 주신 홍희진 팀장님은 과연 어떤 기준에서 그런 종목들이 나올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종목을 고르실 때 반드시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기본적 분석을 굉장히 좀 잘하시든지 아니면 뭐 그 안에서도 기본적 분석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도 뭐 기술적 분석으로 필터링 한번 다시 한다든지. 근데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증권사 리포트를 보시고 따라하신다거나 오르는 거 보고 추격 매수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죠. 이제 뭐 한 번에 매수를 하면은 뭐 절반 이상 아니면 100% 몰빵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은데 현재 시장에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자 원칙이 좀 있으셔야 된다는 거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큰 틀에서 제가 세 가지만 먼저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목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세 가지. 그러니까 이것만 지금 잘 지켜주시면은 뭐 크게 잃는 방법은 지금 크게 잃는 것도 상당히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좀 좋은 기업. 그 다음에 지금 실적이 좋은 종목을 좀 고르자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어떻게 같은 말일 수도 있고 다른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시장 점유율은 좋은데 현재 실적이 안 좋은 기업이 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첫 번째 이제 지금 종목을 직접 찾아보셔야겠죠.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이 어떤 산업에서 굉장히 좀 좋은 종목이 있는데 그 기업이 실적까지 좀 좋은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다면 일단은 반드시 관심 종목이 좀 편입을 해 두시자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지금 첫 번째는 그것만으로 좀 부족하죠. 이제 앞으로 성장성이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실적은 좋지만은 앞으로 성장성이 기대가 될 수 있다라는 종목이 있다라면은 반드시 좀 편입을 하셔야겠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걸 알기는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테마주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맥락으로 좀 편입하시는 게 좀 맞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성장성 이꼴은 뭐 어떤 테마가 앞으로 부각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 종목에 그러니까 성장성과 테마가 같이 겸비해서 들어있는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자라고 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수급이 살아있는가. 그러니까 수급이라는 것은 외국인의 지금 매수일 수도 있고 기관의 매수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전체적인 큰 추세에서 봤을 때 양호한 흐름이 수급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요 세 가지가 다 충족이 되는 종목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노하우가 있으신 분들은 뭐 다 1, 2번을 제외시켜서 나머지 3번만 갖고 매매하셔도 충분하겠지만은 일단은 이런 종목들을 고르신 다음에 거기서 베스트가 무엇인지 선별하는 과정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근데 이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부분은 뭐냐. 기술적 흐름에서 봤을 때 또 중요한 게 또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요 부분을 좀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첫 번째 쌍바닥 종목을 이제 찾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쌍바닥이라는 것이 그냥 무조건 쌍바닥만 찾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특정 가격대를 지지하는 흐름이 나와준다라는 부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차트 흐름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언급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먼저 AP 시스템을 갖고 지금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AP 시스템은 최근에 시장이 코스닥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쌍바닥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쌍바닥 흐름을 보일 때 두 번째 지지선에서 거래량이 첫 번째보다 감소되는 흐름이 나온다라면은 이것은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매도세가 더 이상 출회되지 않고 기간 조정이 양호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쌍바닥 패턴에서 두 번째 바닥에서 거래량이 감소되는 흐름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꼭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런 흐름은 보유 종목 중에 급등한 종목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ICD라든지 게임빌 같은 경우는 오늘도 급등이 나왔죠. 네. 게임빌이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보시면은 테마주의 하나인 영보화학 같은 경우도 그런 흐름이 과거에 좀 나왔습니다. 자, 차트 흐름 보시면요. 일단은 지금 1월 초 12월 달 중순경에
거래량이 바닥권에서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3,000원대에 대한 지지를 좀 보이고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논리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성장성은 테마, 그러니까 총선 테마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수급 쪽으로 봤을 때 3,000원에 대한 지지가 양호하게 지지가 되면서 거래량이 감소가 되고 있고요. 또한 지금 실적이나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은 뭐 실적도 굉장히 좀 좋은 기업이죠. 근데 이제 1번을 제외시킨다고 하더라도 두 가지가 충족이 되기 때문에 관심 있게 이 종목을 좀 편입할 수 있다라는 걸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바닥권에서 아니면은 평소보다 거래가 5배 정도 좀 증가되는 그런 종목을 좀 편입을 하자라는 말씀도 드릴 수가 있는데, 최근에 보시면은 우림기계 같은 우림기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산업용 감속기 생산하는 기업이죠. 근데 이제 거래량이 평소보다 엄청나게 급등을 하면서 주가 급등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평소에 거래량이 없던 종목이 이렇게 거래가 터질 경우에는 20%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우습게 상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종목 중에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어떤 거래 터지는 흐름이 나왔을 때는 그때는 좀 관심권에 두시고 좀 대응을 해보자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지금 일단은 마지막으로 좀 박스권 매매겠죠. 최근에는 뭐 이녹스도 좀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대덕전자 같은 지금 보시면은 큰 틀에서 박스권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 좀 염두를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덕전자는 실적 좋죠. 그다음에 지금 수급이 좋다라는 거 의미에는 박스권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게 수급 좋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거래량이 지금 박스권 돌파 시에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는 걸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쌍바닥 종목, 특정 가격대 지지, 거래가 감소될수록 흐름이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 좀 염두에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평소보다 거래가 5배 이상 증가되는 흐름, 그다음에 지금 마지막으로 박스권 흐름을 거치고 있는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박스권 돌파 흐름이 나오는 종목들을 좀 관심권에 좀 편입해 두시고 좀 대응해 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쌍바닥 패턴이라든가 혹은 바닥권에서 거래가 터지는 종목 가운데 몇 가지 좀 추려오신 것 같은데요. 네. 그 종목들을 지금 간단하게 좀 언급드리자면요. 지금 첫 번째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솔브레인 같은 종목들, 상당히 솔브레인 같은 종목 큰 틀에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추세가 아니라 큰 추세에서 봤을 때 쌍바닥 패턴이고요. 그다음 실적이 좋죠. 지금 반도체 지금 뭐 장비 쪽이나 아무래도 2차 전지 쪽에 대해서 실적이 굉장히 좀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것은 큰 틀에서 봤을 때 쌍바닥 패턴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전고점 돌파 흐름이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목표 수익률을 크게 잡지는 않아도 차트상으로 관심권에 두시고 대응하실 종목이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노와이어 같은 종목들도 앞으로 성장성을 생각을 해보면 LTE에 대한 서비스 통신망 지금 확대,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고 현재 수급 좋고요. 그다음에 지금 거래가 실리면서 박스권이 돌파가 됐습니다. 그런 측면인 만큼 일단은 이노와이어 같은 종목도 박스권 돌파 후에 지지 흐름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지금 언급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유비쿼스 같은 경우에는 뭐 앞으로 지금 통신 장비에 대한 성장성, 그다음에 지금 스카이라이프 같은 경우도 2013년부터 이제 디지털 방송 시작 수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상당히 좀 좋다라는 말씀 한번 더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니까 시청자분께서도 한번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직접 찾아보시는 게 공부가 되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조정의 또 다른 한 축, 그리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지겹지만요, 언제까지 이어질까? 진짜 20일 또 데드라인이 새롭게 형성됐더라고요. 이건 사실 저번 주에 대한 애프터 서비스로 그냥 간단히 일정을 말씀드리려고 그런 거고요. 제가 제목을 언제까지 이어지나라고 했는데 20일 정도까지 또 관망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총선 이후로 연기된다는 보도가 있었고, 또 뭐 그 EU 대변인은 이제 좀 부정을 했죠. 하지만 그 유로존 재무장관 윤커 의장이 20일 날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하면은 그때 다시 결정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자꾸 약속 안 지키죠 지금.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계속 일정 말씀드리지만은 그게 계속 연기시키고 이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냐고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좀 애프터 서비스 차원에서 제가 20일이라는 그거를 조금 더 강조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이 주제를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20일까지는 좀 관망 심리가 이어질 것 같은데. 그리스에 대한 부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망세가 유로존에 대해서는 이어질 텐데 그 중간쯤 한 4월 동안 우리 시장은 어떨까? 본격적인 내일장 전략 짜보고 관심 종목 시원하게 공개 받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그리스 문제 20일까지는 아마 관망 심리가 유로존에 대해서는 이어질 것이다 라고만 얘기하셨던 김지선 대리님, 좀 넓게 구체적으로 내일장 전략 세워주세요. 내일도 2000 밑에서 그냥 머물까요? 내일은 좀 단기 반등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 게 프로그램 쪽에서 많이 이제 그 다운시킨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거의 오늘 보니까 프로그램 때문에 들어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반등은 충분히 기대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내일만 보면은 그렇고요. 그 일주일을 보자면은 2000포인트 그 근처에서 계속 매물 공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자막에는 이제 그 2009년에서 11년 추이에 대한 언급을 좀 드렸거든요. 전고점 대비해서 90% 중반 수준 회복하고 단기 조정 진입했던 그 전례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금 90% 초반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전고점 대비해서 네. 매물 공방 차원이 계속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추가적으로 종목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아니 그럼 이렇게 매물 공방이 있을 때는 어떤 전략을 펴야 되는 거예요? 매물 공방이 있을 때는 이제 계속 머무르는 종목들 중에 추세가 위로 틀 거라고 생각하는 종목,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원화 강세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럼 지금 그것 때문에 조정받고 있다면은 지금은 오히려 매수 찬스로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대형주 중에 계속 가는 거는 그거에 대해서 2차적으로 중소형주 뭐 삼성전자 같으면 아까 부품주 같은 경우 매기가 이제 삼성전자를 더 베팅하기보다는 일부는 그런 부품주 쪽으로 이제 매기가 쏠리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선침의 관점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종목, 전자의 종목, 그리고 뭐 PCB나 이런 쪽도 지금 바로 투자하시기에는 저는 유망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단기 조정은 불가피한데 환율이라든가 삼성전자를 키로 해서 뭔가 투자 아이디어를 좀 찾는 쪽으로 얘기하셨는데 호이진 팀장님은요? 역시 조정이 단기적으로 조금 불가피합니까? 그렇습니다. 조정을 여기서 뭐 2000포인트 모델 안착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이제부터 뭐 급등 시작이다 이렇게 보기 상당히 좀 어렵고요. 예. 일단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2000포인트에 대한 의미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 한번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은 대형주의 매무소화 과정이 좀 지속될 수 있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내일 전략은요. 오늘 이제 장이 끝나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일단 뭐 시초가의 매도 전략이다 이건 아니고, 내일 하루 시장을 조금 더 보시고 외국인의 큰 매도가 없다라면 일단은 보유 전략이 좀 맞을 것 같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환율 같은 경우는 뭐 외국인과 방향성을 좀 같이만 한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이 큰 폭의 매도가 나와도 환율이 다시 한번 좀 급등의 흐름이 나온다라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중기 이상의 관점에서는 대형주 매집 전략이 이제는 좀 가능하겠죠.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그러니까 대형주가 막 급등할 때 막 그거를 좀 추격 매수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뭐 중소형주 실적 우량주를 매집할 구간이다라고 언급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네. 오히려 지금 타이밍이 안 맞으신 분들은 이제 일단은 현재 시점, 그러니까 중소형주를 이제 와서 추격 매수하실 필요는 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대형주에 대해서 실적이 좋고 점유율이 좋고 앞으로의 지금 성장성이 있다라면, 그러니까 그 종목들을 좀 추려서 이제는 그들 종목을 매집해 나가신다면은 앞으로 이제 충분히 좋은 결과가 좀 있을 거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지금 현금은 항상 20% 내지 30% 확보하실 필요가 있죠. 왜냐면은 좋은 종목이 싸지면은 저가에 매수하실 기회를 갖기 위해서 현금은 좀 갖고 있자라는 말씀 더 붙여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마지막으로 다우 차트를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언급드리자면요. 지금 2011년 4월 달에 고점에 대한 돌파 시도가 다우에서 나왔죠. 근데 어제 밀렸습니다. 다시 한번 박스권 안으로 들어왔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쌍봉의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천장에 부딪혀서 다시 한번 밀리면은 그 다음 지지선 61선 내지는 121선까지 조정을 염두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다우가 오늘 뭐 강한 반등이나 이번 주에 또 한 번의 강한 반등을 하면서 박스권 상단을 뚫어내지 못하면은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가격 조정이 뭐 크게 나오진 않더라도 조정에 대한 염두는 해두시고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을 충분히 짤 필요는 있지 않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 조정에 어떤 종목으로 대비책을 좀 세워보면 좋을까요? 우리 김지선 대리님 아까 항공, 여행 혹은 FPCB 쪽 얘기하셨는데 이쪽 섹터의 한 종목 맞나요? 예, 일단 오늘 제가 추천 종목은 대한항공입니다. 바로 제가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지금 대한항공 차트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이 이평선 부분을 다 삭제를 한번 해보고 여기다가 환율 부분을 제가 같이 한번 겹쳐 보겠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네. 예. 차트가 있고 환율 부분이 초록색인데 제가 지금 이거 일부러 반비례되는 그래프를 따로 나오게 한 게 아닙니다. 지금 예. 보시면은 대한항공 주가하고 정확히 반대로 움직이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환율하고 거의 대한항공 주가를 봤을 때 굉장히 연구 가치가 있거든요. 계속 네.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자막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
왜 이렇게 제가 따로 지금 그린 거 아니거든요. 반대로 이렇게 그린 거 아닌데 네. 환율 차트하고 대한항공 차트를 보니까 반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자막을 제가 준비한 자막을 다시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환율이 10원 상승할 때 그 대한항공 자체가 220억 정도 손실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환율이 떨어지면은 가만히 앉아서 이익이 나는 구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올해 내내 그 선진국들 지금 저금리 기조 유지되고 유동성 계속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환율은 굉장히 이 대한항공이라는 회사한테 우호적으로 형성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꽤 안 좋았죠. 작년에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안 좋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오히려 이 대한항공이라는 회사가 평소에는 보통 13대에서 14대 정도 항공기를 구입을 하거든요. 16대 작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오히려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을 했습니다. 그게 오늘 요번에 만약에 환율 여건까지 도와줘서 굉장히 호황으로 큰 수익이 난다면은 그 어려울 때 투자했던 게 더 그 빛을 보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유가입니다. 유가가 여기서 지금 뭐 크게 더 저는 오르기는 쉽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작년에 올랐을 때 그 유가 급등을 경험하고서 그 원자재에 관한 그 가격 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정비가 됐었습니다. 예를 들면 투기 세력이 굉장히 유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뭐 선물에서 증거금 높이고 이런 조치들이 그 시행이 됐고 또 이거를 되게 누르기 위해서 각종 정책들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유류비 부담도 오히려 제트퓨어 같은 경우는 항공유 같은 경우는 더 좀 안정화가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이 충분히 부합된다면은 대한항공 최근에 저점 대비해서는 많이 올랐지만은 여기서 헤맬 때 조금씩 모아 두신다면은 결국에는 위로 튀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대한항공을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네, 지금 화면에 보니까 목표가 63,000원까지. 예, 지금 이 박스권 근처에 55,000원에서 금일 종가 정도에서 매수를 하신다면은 목표가는 뭐 63,000원 정도 설정을 해서 전에 있었던 박스권 하단입니다. 63,000원 정도 설정을 해서 손절가는 뭐 그 11선 이탈 부분 53,500원 정도 해서 그렇게 한번 대응을 해보는 걸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한항공 김진원 대리 관심 종목이었습니다. 홍희진 팀장님은요, 네. 관심 종목 딱 한 종목. 네, 오늘 예. LTS라는 종목 갖고 나왔고요. IT 부품업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부분 세 가지 중에 어떤 부분이 지금 겹치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예. 일단은 지금 첫 번째 시장 점유율, 그러니까 지금 국내 유일하게 지금 아몰레드 이제 봉지 장비 업체다라고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봉지 장비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 아몰레드 같은 경우는 수분이나 산소에 굉장히 좀 취약한데 그 수분이나 산소를 차단하기 위해서 막판 공정에서 그거를 밀봉하는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공정에 있어서는 국내 유일한 지금 업체다. 그래서 지금 삼성 SMD에 납품하는 지금 점유율이 상당히 좀 높죠. 그러니까 지금 국내 유일의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거의 독점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한 지금 두 번째 성장성은 아무래도 삼성 SMD에 대한 성장성을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LTS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매출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8년 100억, 2009년 120억, 2010년 500억, 그다음에 지금 2011년 한 800억 정도 엄청나게 지금 매출액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 흐름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러니까 삼성 SMD에 대한 지금 성장과 지금 동행하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 그렇다면은 삼성 SMD에 대한 성장은 지금 현재로서는 스마트 기기겠죠. 스마트 기기에 대한 채택률이 높아지면서 성장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폭발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TV 쪽까지에 대한 매출액 증가가 나온다면 아무래도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겠고, 그러다음에 제가 아까 패턴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W자 쌍바닥 패턴이죠. 쌍바닥 패턴상 평소보다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그림이 상당히 좋다라고 좀 언급을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11월달 주가가 급등할 당시보다 거래량이 굉장히 감소한 상태에서 지금 W자 쌍바닥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우상향으로 상승 추세에 그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LTS 같은 경우에는 19,000원에서 19,300원, 그러니까 오늘 종가 수준에서도 충분히 지금 편입이 좀 가능하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지금 단기적인 목표가는 한 25,000원까지 좀 설정하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22,000원이겠죠. 한 22,000원 정도까지 설정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지금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전접점보다 좀 높은 가격 한 17,000원 정도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막판에 오늘 시장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종가 관리가 이루어진 거 분봉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종목은 누군가 시사 관리가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LTS를 현재 좀 관심 종목으로 좀 편입을 할 그런 타이밍이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몰레드 관련해서 독점적 기술을 갖고 있는 LTS, 우리 홍희진 팀장님의 관심 종목이었습니다. 기존에 오늘 대한항공 넣고 싶다 포트에 이렇게 말씀하신 김주선 대리의 기존 포트를 좀 한번 보면요. YG1, 코롱인더, 삼성전자, LG전자 다 있었고 성진지오텍도 10% 편입돼 있었습니다. 비중은 LG전자가 가장 컸군요. 자, YG1이 121선 돌파가 쉽지 않아요. 일단 수익률이 한 10% 정도 남짓 계속 유지 중이고 코롱인더가 실적도 좋고 호평도 있고 수익도 1등이군요. 삼성전자도 6% 가까운 수익. 성진지오텍을 매도하실 생각이신가 봐요. 예, 일단 성진지오텍이 사실 마이너스가 크게 난 건 아니지만은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면은 오늘 중요한 부분에서 좀 매도가 크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원칙상으로 여기 박스권 하단이 뚫렸기 때문에 내일 뭐 바로 복귀될 수도 있겠지만은 5종목을 유지한다는 원칙에서 일단 시세 부진으로 조금 지금은 좀 이탈을 일단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칙대로. 예, 그리고 지금 나머지 부분들 중에서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IT 부분은 아까 설명 많이 드렸기 때문에 LG전자하고 삼성전자 생략을 좀 하고 코롱인더는 수급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안 파는 이유죠. 예. 안 파는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파는 이유. 외국인 기관 지금 계속 수급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굉장히 큰 이제 고생을 하면서 꾸준히 들고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외국인 기관 쪽에서 계속 들어온다면은 뭐 나이키 커브라고 보통 하죠. 그런 곡선으로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롱인더는 가지고 있는 걸로 하고 마지막으로 YG원 같은 경우 역시 지금 15,000원 밑으로 오늘 떨어졌거든요. 15,000원 밑으로 떨어졌으면은 오히려 매수 관점에서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시세가 뭐 계속 추세로 올라가는 추세는 아니지만은 여기서 크게 또 하락 추세로 전환하는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15,000원 밑에서 매수, 그 외에는 홀딩 해가지고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16,000원 선에서 매도하시는 걸로 그렇게 계속 매매를 하시고 결국에는 중국적 모멘텀이 또 그 가시화가 된다면은 YG원도 추세를 좀 크게 틀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YG원 일단 계속 보류하는 걸로 5종목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성진지오텍만 시세 부진으로 매도하시겠다는 AS였군요. 홍희진 팀장님 포트 역시 AS 받아볼게요. 자, 종목이 많네요. 이수학, 태광, 이녹스 있고 LG상사, 이오테크닉스 현금 10%였습니다. 누적 수익률 확인해 볼까요? 자, 이녹스의 높은 수익률 기대가 되는데 목표가 상향, 손절가도 올리고 태광도 역시 2등, 두 번째 높은 수익률인데 손절가도 조금 높여 잡고 싶다. AS 시작해 주시죠. 네, 먼저 이녹스부터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김주선 대리님께서도 지금 FPCB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언급드렸다시피 지금 이녹스 같은 경우에는 FPCB 소재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녹스를 좀 거쳐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가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세 이탈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뭐 급락하긴 했죠. 8% 급락하긴 했지만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그런 종목이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좀 상향할 생각이죠. 25,000원까지 한 단계 레벨업이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18,000원을 일단은 매도가로 좀 잡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LG상사를 좀 궁금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죠. 근데 이제 기관은 오늘 좀 많이 팔았어요. 많이 좀 팔았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그 동안에 많이 상승한 거에 따른 지금 기술적인 조정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21선 이탈 후에 제가 보는 관점 한 54,000원에서 재지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 종목을 갖고 계시지 않는 분이라면은 지금 오히려 좀 저가 매수에 가담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 왜냐면은 앞으로 그러니까 EMP, 그러니까 자원 개발 부분에 대해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좀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진다라면 지수는 오르고 지수가 오르면은 LG상사 뭐 지금 석탄이라든지 굴이 굉장히 많이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지금 마지막으로 이오테크닉스까지만 진단을 좀 마칠까 하는데요.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오늘 급락이 나왔죠. 근데 이제 급락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크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녹스랑은 상당히 좀 다른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뭐냐면은 아직까지는 역배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제가 제시해드린 가격 23,000원의 이탈이 없다라면은 목표했던 3만 원까지는 그냥 가져가겠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주선 대리, 홍희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 내일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은 못 지켰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마칩니다. 고맙습니다.